안녕하세요. 민용니트의 민용민용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 촬영 이후로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중간중간 제가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제 작업에 너무 빠져가지고 카메라를 켤 생각도 못 하다가 이제 작업을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이제 팟캐스트 영상 다시 찾아와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처음 찾아주신 분들도 반갑고 이제 새로운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제가 뜬 것들, 그리고 뜨고 있는 것들, 지름한 것들, 이런 뜨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뜨개 팟캐스트 영상입니다. 제가 편안하게 뜨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뜨개거리 가지고서 뜨개 하시면서 뭐 커피라도 드시면서 같이 편안하게 시청을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그동안 열심히 작업했던 F5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여기 뒤에 보이는 지난번에 에피소드에 나왔던 애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소매가 있어요, 소매가.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리나의 신상실인 챔프 라는 실로 새로 디자인한 프로보아 탑입니다. 뭐야, 왜 두 개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뜯어보니까 그때 지난번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뜯어보니까 이 소매 없는 버전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처음에 구상했던 게 소매를 있는 버전이었었어가지고 결국에는 두 개를 다 작업을 했고 한 도안에 두 개의 옵션을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꼭 이렇게 좀 약간 계획적인 인간이 아니어가지고 원래는 프로보 하나의 도안이었지만 또 이제 베스트, 탑 옵션을 추가를 해서 거의 하다 보니까 또 도안 두 개를 만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샘플은 세 개를 떴습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보셨던 첫 번째 완성작이지만 알파 버전이라고 제가 막 그랬었죠. 하도 고친 게 많아가지고 그건 이제 알파 버전, 정식 버전은 아닌 걸로 정식 샘플은 이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매가 없는 탑 버전이고 얘는 소매가 있는 프로보 버전인데 두 개의 사이즈도 달라요. 요거는 이제 제 사이즈에 맞는 도안은 사이즈가 마이 사이즈의 경우는 6가지로 제가 만들었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 1 사이즈가 104cm 정도 되는 완성 이 가슴 둘레에다가, 그리고 제일 큰 사이즈는 145cm 정도 되는 가슴 둘레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범위는 꽤 크니까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성할 수 있는 옵션이 탑 옵션과 프로보 옵션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절기에 제가 안에다가 그냥 민소매 입고 위에다 걸쳐줘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탑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뭐 긴팔에다 레이어드해서 베스트 형식으로 입으셔도 됩니다. 탑은 제가 제 사이즈로 완성을 했고 요거는 1 사이즈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완성 이제 가슴 둘레가 한 115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완성 가슴 둘레가 10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넉넉한 여유로운 핏으로 입어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제가 이 3벌이나 뜨게 된 이유가 핏을 계속 수정하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 목, 넥라인, 그리고 어깨 드랍되는 정도. 이거는 탑다운 드롭 숄더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깨 드롭량, 그리고 이제 몸통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바디에서의 피팅감,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나시만, 그러니까 슬리브리스만 입고서 얘를 입었을 때 여기가 너무 이렇게 늘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벌어지면은 이 안에가 이렇게 휑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일 때는 어차피 레이어드를 해서 입는 거기 때문에 이 아몰 깊이가 많이 깊은 그런 디자인들도 많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그냥 안에다가 이너 하나만 입고서도 입을 수 있도록 이 아몰의 깊이를 너무 깊지 않게 줬어요. 탑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줬고, 프루버로 넘어갔을 때는 이 아몰의 깊이가 소매의 둘레를 결정하기도 해요. 여기 부분에서 코를 주어서 소매를 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몰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소매의 통이 넓어지는 거고, 아몰의 깊이가 작을수록 소매가 조금 더
통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핏감을 좀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요 탑 버전과 프로보 버전은 조금 다른, 그냥 소매를 달고 안 달고의 차이가 아니라 입었을 때 피팅감을 생각해서 숄더 라인, 드롭량, 그리고 뭐 요 아몰의 깊이 정도 이런 것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피팅감에 있어서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괜히 도안을 2개 쓴 것 같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디테일들이 달라서 이제 뜨시면서 드롭량이 이 프로보 버전에서 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조금 더 좁아요. 그래서 입어보시고, 이 상태에서 입어보시고, 내가 더 떠서 이제 탑으로 마무리를 할까?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프로보로 진행을 할까?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탑다운의 장점은 입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입어보시고 어떤 옵션으로 진행을 할까? 2개 다 뜨셔도 되죠, 물론. 네, 어떤 옵션으로 진행을 할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네크라인이에요. 그래서 네크라인에 이 무늬,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서 약간 여성스러움을 주고요. 이 레이스 무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록볼록한 물결 느낌의 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원통으로 뜨게 되면은 이렇게 코를 잡고 그냥 원통 뜨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통 뜨기 할 때의 단점은 우리 몸은 굴곡이 져 있죠. 네, 그냥 원통으로 간다면 이 앞목이 그대로 올라와서 앞목을 치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아이들은 이 굴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앞뒤판에 단차를 주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가 있지만, 물론 아이들은 목이 올라오면 잡아 뜯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앞뒤판에 단차가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른 사이즈들은 뒷목은 올려주고 보통 일반적으로 앞목은 내려주잖아요. 그거를 평면 뜨기로 했을 때는 앞목을 파주면 되는 거지만 원통 뜨기로 했을 때는 그냥 이 부분에 단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입으면 앞목이 치이는, 이렇게 받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목에 경사뜨기를, 원통뜨기를 시작할 때는 앞목에 경사뜨기를 넣어서 이 뒷목 부분을 높여주고 앞목은 조금 내려주는 식으로 이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뒷판과 앞판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딱 어깨 라인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경사뜨기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앞뒤판의 높이가 같을 거예요. 이렇게 같을 건데 저는 경사뜨기로 뒷판을 높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단차가 생기는, 이 정도의 단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었을 때는 앞목 부분이 살짝 내려오고 뒷목이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으로 목이 조금 편안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원통뜨기로 시작을 해서 그대로 쭉 원통뜨기로 이 어깨를 늘려주게 돼요. 그래서 쭉 어깨를 늘려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보 버전의 어깨 드롭량, 그러니까 어깨 너비가 조금 더 짧고, 베스트 버전, 이거는 사이즈가 더 큰 거기도 하지만 베스트 버전의 이 어깨 너비가 조금 더 넓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탑 버전일 때는 여기를 마무리를 지금 안 했죠? 이게 끝난 상태예요. 그냥 우리가 뜨고 뭐야 이게 끝이야? 할 수 있는데요. 요게 메리아스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끝부분이 엣지가 지금 말리고 있죠. 그래서 입었을 때 실제로는 좀 깔끔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서 여기서 만약에 코를 주어서 뭔가 고무단을 해준다던가 엣징 처리를 해준다면 요게 이렇게 펴질 거예요. 그래서 요 너비의 원래의 게이지의 만큼의 너비가 나오겠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핀 거랑 안 핀 거랑 너비 차이가 있죠. 근데 얘가 메리아스 조직이라 살짝 말려서 그것보다 실제로 입었을 때는 실제 코수의 게이지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프로버보다는, 같은 사이즈일 때 그냥 프로버보다는 조금 더 어깨 너비를 넓게 주고 말리는 부분이 엣지가 돼서 실제로 입었을 때는 한 요만큼, 뜬 거는 이만큼이지만 입었을 때는 한 요만큼 정도로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보에서는 또 이 상태 그대로 프로보를 진행을 한다면, 같은 사이즈라면 이 코를 주어서 소매를 뜨잖아요. 그러면 이 코를 주어진 만큼 여기가 다 펼쳐지겠죠. 그래서 입었을 때 어깨가 더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은 너무 이제 어깨가 또 내려와지기 때문에 프로보는 그거보다는 조금 어깨를 너비를 짧게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3사이즈, 요거는 1사이즈예요. 그래서 크기 차이가 원래 기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같은 사이즈의 경우에 탑과 프로보 옵션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로보에서는 여기 부분에 코를 주어서 뜨게 됩니다. 원통으로 뜨게 되고요. 쭉 떠서 소매도 줄여가면서 와가지고 마지막에는 넥라인에 있는 무늬와 같은 무늬를 배치를 해서 레이스 무늬로 조금 더 여성스러운 실루엣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쁘죠? 예뻐요, 예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떴을 때 이 아몰 깊이는 탑 옵션일 때가 아몰 깊이가 조금 더 짧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입었을 때 이 사이로 보이는 게 싫어서 아몰 깊이는 조금 더 짧게 주었고요. 그리고 이 프로보 옵션일 때는 이 부분이 소매 둘레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소매도 여유분을 주고 싶어가지고 아몰 깊이를 이 탑 옵션보다는 조금 더 크게 깊게 줬습니다. 근데 지금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유는 소매 코를 주어서 떠서 갔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모아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사이즈일 때는 탑 옵션은 조금 더 아몰 깊이가 작고 프로보 옵션일 때는 아몰 깊이가 같은 사이즈이지만 조금 더 깊다, 크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첫 번째 제가 알파 버전이라고 했던 거를 이제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가 똑같은 색상입니다. 프로보 이 옵션은 603번 색상으로 했고 이것도 처음에 떴던 것도 603번 같은 색입니다. 맨 처음에 떴던 건데요. 얘가 제가 알파 버전이다 라고 계속 고쳐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무늬의 배치 이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똑같은 코스거든요. 얘네 그리고 요 탑 옵션, 프로보 옵션 똑같은 넥라인 코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양쪽에 어깨가 퍼져나가는 부분이 여기서는 움푹 패인되고 여기서는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잖아요. 이게 좀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좀 거슬리는 거예요. 저 막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 아닌데 약간 좀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음료 같은 거에 커피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거 같은 경우는 빨대를 꽂아서 마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름이 뭐 예를 들어 카페라떼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 카페라떼가 내가 보는 위치에서 제대로 글자가 보이고 그거의 밑에 가운데쯤에 빨대를 꽂고 싶은 그런 느낌? 뭐 굉장히 꼼꼼한 성격도 아니고 뭐 대칭주의자도 아니지만 왠지 그거는 거기다 꽂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딱 하고 나서 뜨다가 아무 생각 없이 뜨다가 이제 그냥 기준 코스에 앞뒤판의 코스에 맞게끔 이걸 나눠서 이제 마커 걸고 늘렸겠죠. 근데 뜨다 보니까 뭐야 여기는 이거 여기가 튀어나온 부분이고 여기는 들어간 부분이잖아. 뭔가 양쪽이 안 맞는 느낌이잖아. 대칭주의자 아닙니다. 근데 괜히 그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떠보자. 그냥 해보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난 대칭주의자가 아니니까 이러면서 뜨다가 어쨌든 여기서 마음이 한번 걸렸어요. 그리고 쭉 가서 이제 뜨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오버사이즈로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좀 넉넉한 핏으로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처음에 이건 제 사이즈로 뜬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오버사이즈로 뜨고서 이제 제가 입어봤는데 저도 굉장히 넉넉하게 맞는 느낌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풀었었죠. 친정엄마한테 입혀봤었는데 엄마한테도 굉장히 크고 루즈한 느낌이고 이 소매 없는 버전으로 입어도 이쁘겠다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일단 소매 없는 버전을 완성을 해보자 해서 완성을 하고 이제 친정엄마를 입혀봤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펄럭여요. 그 펄럭이는데 그 펄럭임이
제가 입었을 때는 괜찮은 느낌인데 친정엄마가 입었을 때, 그러니까 친정엄마 사이즈는 저보다 더 작으시거든요. 그래서 한 66 정도 입으시는데 저는 88, 99 뭐 이 정도로 입는 저는 빅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입으시는데 이 펄럭임이 굉장히 좀 남의 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의 루즈함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사이즈로 하고 요 정도 핏은 내 사이즈로 하고 더 작은 사이즈는 좀 핏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요걸 알파 버전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수정을 해서 뜬 것들이 얘네인 거예요. 그래서 1 사이즈는 조금 더 작고 지금 요거 3 사이즈는 저한테 맞는 사이즈 115, 여기는 105 정도의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와의 차이점은요. 얘도 똑같이 소매가 없는 버전인데요. 요 아몰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늘어난 것과 얘는 줄어들었죠. 네, 그런 차이를 조금 줬어요. 입었을 때 이 루즈함은 예쁜데 길이를 만약에 짧게 가져갈 때 길이가 길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길이를 짧게 가져갈 때 이거 좀 너무 어중뛰게 벙벙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줄임을 줘가지고 어깨가 너비? 드롭은 조금 많이 되면서 조금 약간 팔뚝을 좀 가려줘야 되잖아요? 아시죠? 저는 팔뚝을 좀 가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팔뚝이 좀 가려지면서 그러려면 어깨는 더 많이 내려와야 되고 근데 어깨가 더 많이 내려오면 그만큼 이 몸판의 너비? 이 옷감의 너비도 넓은 상태가 되는데요. 그게 넓으면 이제 벙벙한 옷이 되는 거예요. 펄럭인 옷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깨는 너비는 그대로 가져가되 몸판에서는 조금 요 너비를 줄여줘야겠다 싶어서 합치고 나서 이렇게 줄임을 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 가슴 있는 부분에서는 이 둘레가 넓은데요. 이제 허리 라인으로 갈수록 조금 더 줄임을 줘서 이 부분은 이 합친 부분보다 좀 좁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풀오버에서는 어깨를 너무 내려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를 주어서 이 어깨 라인 부분이 더 이렇게 팔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탑 옵션에서는 똑같은 어깨 너비라고 친다면 탑일 때는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풀오버일 때는 코를 주었기 때문에 또 편물이 더 붙으니까 이게 느슨한 조직이니까 더 이렇게 밑으로 딸려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어깨 너비를 풀오버는 좀 작게 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게 줘서 요 부분이랑 지금 이 몸판에 줄였을 때 너비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이렇게 언더암에서 만들어주는 가마코 부분이 있어서 소매통은 너무 좁아지진 않게 소매통도 여유가 있게끔 디자인을 했고 똑같이 코를 이 바디 라인의 코를 줄여서 요 입었을 때의 너비는 다시 이만큼 늘어나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이 가마코를 만들면 너비가 이렇게 또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몸통이 또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몸통이 또 너무 넓어지지 않게 다시 줄여서 이 어깨 라인에 있었던 그 핏감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암 부분에서의 라인도 변경이 되었죠. 요거는 이제 취향 차이고 이 편물 소재에 따라서 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얘는 워낙 가볍고 조금 여리여리한 편물이라서 이게 여유분을 많이 줬을 때 얘가 이제 바디 너비가 넓을 때 이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퍼지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너무 벙벙하게 뜨지 않고 핏하게 가는 게 이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정을 한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 아이고 너무 디자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관심이 없는 부분이실 수 있는데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 좀 얘기하면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길이감은 두 개가 딱 지금 사이즈가 얘가 더 큰데 탑 옵션 소매 없는 버전이 더 큰데요. 길이가 더 짧죠. 탑 옵션은 조금 더 크롭하게 가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조금 짧게 두었고 풀오버 옵션은 조금 기장감을
이렇게 엉덩이 위에까지 그 정도까지 올 수 있게끔 가는 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길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무단 부분은 첫 번째 버전이랑 바뀐 거 없이 조금 짧게 깔끔하게 가고 싶어서 이렇게 고무단은 짧게 줬고요. 깔끔하죠? 엣지 깔끔하게 나왔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었고 소매에서는 레이스 무늬로 마무리를 했다. 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요 3 사이즈는 제가 입을 수는 있지만 촬영한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번 영상에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도록 하고, 요거는 어쨌든 두 개는 마네킹에 입혀가지고 제가 찍은 건 있어서 마네킹 착샷으로 이번에 넣어볼까 합니다. 마네킹 착샷으로 보고 올게요. 네, 어떤가요? 예쁜가요? 예쁘지 않나요?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수정이 수정을 거듭한 만큼 저는 굉장히 지금 뿌듯하고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마이 사이즈는 완성을 했고 제가 이제 키즈 사이즈를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키즈 사이즈와 마이 사이즈 도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거를 작업을 해야 되고요. 좀 약간 여성스러운, 약간 아니죠? 좀 많이 여성스러운 실루엣이라서 저희 아이들은 다 아들이기 때문에 소매를 달진 않을 거고 요 탑 버전으로 요걸로 애들 거를 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를 잡았어요. 네크라인 무늬만 뜬 정도고요. 이제 어깨 늘려가려고 마커를 달아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색은 요거 611번 블루 색상이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얘는 그래도 이번에는 오늘은 조금 색감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따뜻한, 얘는 좀 쿨톤 보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좀 따뜻한 블루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영 전달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603번도 화이트 색상이 아니고 웜 아이보리 톤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아마 라이트 베이지인가? 베이지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베이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웜 아이보리 따뜻한 하얀색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 둘째 거로 지금 요거를 작업을 하고 있고요. 베스트를 탑 옵션으로 소매 없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제 요만큼 떴는데요. 머리만 넣어봤어요. 머리 들어가나 하고 머리 한번 넣어봤습니다. 큰 애는 조금 힘들긴 한데 작은 애는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제가 뜨고 있는 것으로 넘어왔네요. 자, 윕입니다. 저의 워크인 플러기스 윕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11번 블루 색상으로 이제 챔프 새로운 풀오버 새로운 탑을 또 뜨고 있고요. 자, 아직 이름이 없어요. 제가 공지를 올렸는데 아직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이름은 없고 편집할 쯤에는 이름이 생길까요? 그때쯤 되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때쯤 이름이 생긴다면 이름을 넣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색깔, 이 블루 색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예뻐가지고 제 걸 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연보라 색이 또 예뻐가지고 떴는데 저한테 이 색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다 떠놓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쿨톤 안 어울리나? 모르겠어요. 약간 좀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색은 진짜 이쁘거든요? 너무 이쁘다. 내 거 떠야지 하고 떴는데 막상 내 얼굴에 좀 안 어울리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되게 많이 탔어요. 이번에 여행을 많이 갔다 와가지고 거의 뭐 새까매졌거든요. 애들도 새카매지고 저도 새카매지고 그래서 좀 이게 안 받는 것 같아요. 타가지고 안 탔으면 어울렸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떴으니까 언젠가 다시 하얘질 날을 기대하면서 그때 입어야죠. 그리고 아이들 걸로 요 블루를 잡았다는 거. 제가 색을 하나 더 샀어요. 요 브라운 색상을 하나 더 샀는데 요것도 예뻐요. 요것도 예쁜데 제가 지금 탄 상태에서 이거를 하니까 제가 너무 까매 보이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보라색을 잡았는데 보라색도 영.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거는 좀 귀여운 색깔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 브라운도 진짜 실물 진짜 이쁘거든요? 진짜 이뻐서 제가 좋아하는 색인데 제가 너무 탔어요. 지금 이 손바닥과 이 갭 차이 보이십니까? 너무 탔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예쁘지만 일단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 거는 블루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윕은 요거를 지금 이제 주로 뜨고 있고 다음 윕으로 설명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다음 윕입니다. 제가 요즘 뜨고 있는 사심뜨개 몇 번 많이 보셨죠? 6월의 솔님의 투데이즈 니트 책에 수록되어 있는 돌번 슬리브 풀오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 앞판을 다 떴었어요.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보셨던 뒷판까지 완성을 다 했습니다. 끝났어요. 소매까지 다 해서 2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 앞뒤판을 꼬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앞판이거든요. 이 앞판과 꼬매야 되니까 뒷판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꼬매주면 되는 거예요. 요 어깨 라인 그리고 요 소매 부분 꼬매고 이 몸판 부분 겹쳐서 꼬매고 이렇게 꼬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크기 차이가 오래 떴거든요. 굉장히. 이거 언제부터 떴지? 한 3월? 3월부터 함들을 모집해가지고 코 잡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월이잖아요? 굉장히 오래 한 6개월 넘은 거죠. 오래 떴음에도 불구하고 크기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 뜨개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리가 없죠. 없어요. 네.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이 뒷판을 뜬 거잖아요. 지금 알아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먼저 떴던 앞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뜬 완성한 뒷판입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 느껴지세요? 여기가 뒷판, 이번에 뜬 거, 요거 앞판 떠났던 거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자, 같은 무늬를 이렇게 옆에 놓고 볼까요? 자, 느껴지시나요, 이제? 뭔가 이쪽에 애가 좀 촘촘하고 이쪽에 있는 애가 좀 느슨해 보이죠? 좀 성글어 보이죠? 얘는 굉장히 촘촘해 보이고 얘는 좀 성글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거를 완성을 하고 신이 나서 이제 세탁을 할 때 조물조물 해가지고 세탁을 했어요. 제가 보통 세탁을 할 때 물에 담가놓고 빨고 물기 손으로 짜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짜고 꾹 짜서 널어서 말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근데 제가 한번 이걸 세탁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아니었나?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얘를 세탁기에 넣고 싶더라고요. 얘가 무거워서. 세탁기에 넣으려고 망에다가 이 망도 너무 크면 안 돼요. 얘한테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 딱 맞는 망에다 넣고 탈수만 살짝 돌리려고 그러고서 탈수를 돌렸는데요. 살짝 돌렸다가 이제 꺼냈어요. 근데 물기가 아직도 흥건해요. 그래가지고 또 넣었어요. 또 넣어서 이제 방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세탁기 소리가 좀 심상치 않아. 저렇게 세게 돌 건가? 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세게 돌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끝났어. 뭐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바로 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탈수 같은 걸 돌리더라도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껐어요. 꺼서 봤는데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차 펠팅이 살짝 된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펠팅이 된 겁니다. 제가 사용한 실이 아이물2랑 에이캐시미어인데 둘 다 슈퍼워시 가공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실이고 건조기에 돌린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계속 돌았다면 사이즈도 작아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이즈는 작아지진 않았고요. 다행히. 근데 얘네들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서로끼리 잘 엉겨 붙어가지고 굉장히 무늬들이 돈독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무늬들이 납작해졌고요. 펠팅의 그 특징이죠. 납작해졌어요. 그래서 볼륨감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늘지고 뭐 이런 좀 튀어나온 이런 입체감이 조금 이쪽에서 덜하죠. 덜하고 굉장히 오밀조밀 자기들끼리 돈독합니다. 보시면 여기 이 OX 무늬도 그렇고 이 꽈배기도 그렇고 다 그냥 전체적으로. 근데 또 그래서 망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떴는데 망했다. 줄어들었으면 어떻게 보자마자 일단 딱 봤을 때 이건 펠팅이다 느껴졌으니까 줄어들었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막 펼쳐가지고 옆에다가 앞판 사이즈 비교하려고 맞춰서 블로킹 하려고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옆에다 놓고서 했는데 다행히 크기는 줄지 않았어. 다행 1차 다행이야.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무늬가 너무 납작해졌어. 어떻게 하면 얘를 살려볼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말릴 때 꼬집꼬집 해가지고 얘네들의 볼륨감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꼬집꼬집 해가지고 그래서 다 이제 꼬집꼬집 해놓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썩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냥 이게 없었다면 요거 자체로는 뭐 괜찮아 예쁘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약간 우리 이제 콘사를 썼을 때 이런 느낌이잖아요. 콘사를 썼을 때 무늬의 볼륨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연사가 되어 있는 실들은 이렇게 볼륨감이 좀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실을 쓰는 거잖아요. 연사가 되어 있고 편하고 무늬가 입체감이 좀 살아있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펠팅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입체감으로 올록볼록하고 두툼한 느낌으로 할 수 있는데 얘는 굉장히 좀 얇아졌어요. 슬퍼. 얘보다 좀 납작해졌어요. 이게 느껴지시나요? 영상으로 이게 느껴질까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1차 다행인 건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다. 2차 다행인 건 왠지 모르게 얘의 손땀이 더 예뻐 보인다. 얘는 손땀이 좀 개차반 같아 보이는데 삐뚤빼뚤하고 좀 성글고 뭐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얘는 손땀이 정말 좋아 보이지 않나요? 우리 쫀쫀뜨게 하시는 분들, 쫀손인 분들이 코 모양이 엄청 예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효과가 나지 않았나? 2차 다행이다. 뭐 이렇게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뭐 너무 슬퍼하지 않고 그래 손땀이 예뻐졌어. 이런 식으로 셀프 위로해보고 다행인 건 얘가 뒷판이라는 거. 입었을 때 제 눈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자꾸 생각 안 나겠죠. 네, 뭐 그렇게 이겨내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참 순탄하지 않아요, 뜨개는.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잘 나갈 리가 없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도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그게 제일 다행이고 연결만 해주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뜨면서 점점점 이렇게 좀 걱정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앞에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게. 다 끝나고 이제 무게를 재봤어요. 재봤더니 900g이 넘었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네, 900g짜리 옷을 입고 다니게 생겼어요. 뭐. 엄청 따뜻하겠죠, 뭐. 그래서 두 개를 합쳤을 때 900g이 넘고 입으면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결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지금 요거 챔프 제가 마무리하고 테스트 니팅까지 빨리빨리 작업을 해서 테스트 니팅까지 넘겨놓고 그리고 그날 이제 보상으로 나의 사슴뜨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력뜨개 하고 있는 거는 요 챔프를 뜨고 있고 그거를 테스트 니팅으로 준비를 다 완성하고 이제 테스트 니터분들께 이제 넘겨드리면 저는 이제 조금 나의 보상의 느낌으로 이걸 연결해서 완성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뒤판을 다 하나 끝내놓으니까 좀 완성을 한 느낌이고 좀 입어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다 어깨핀으로 당장 꼬맬 순 없고 오래 걸리니까 여기를 어깨핀으로 꽂아가지고 입어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굉장히 생각한 대로 넉넉핏으로 이 모델님의 이게 원 사이즈라서 모델님의 여리여리한 핏이 나오려면 저한테는 좀 많이 커야 되거든요. 아까도 제가 사이즈 말씀드렸지만 저는 빅 사이즈라 이게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4.5mm로 바꾸고 게이지 조절을 해가지고
좀 크게 나오게끔 작업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걱정된 거는 여기가 이제 너무 이 팔 부분이 길어져서 소매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 길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마무리를 여기서 막 고무단을 막 떠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잘 맞게 나온 것 같아요. 넉넉하게.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찐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입은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제가 서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스미디어에서 요 털실탈의 가을호 신간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블로그랑 인스타에는 서평을 올려놨는데요. 유튜브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털실탈의 다들 아시죠? 모사다마라는 일본 보그사에서 발행하는 분기별 잡지예요. 그거를 이제 한스미디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시는데 요런 한국어판 특집 기사들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죠? 로컬화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판으로 우리나라 오리지널의 콘텐츠도 포함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 털실타래입니다. 네, 털실탈의 요번에 9호예요. 그래서 2022년 가을호부터 나왔나?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9호가 되었고요. 이번 가장 큰 주제는 젠더리스 니트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남자분도 입고 여자분도 입는 요런 넉넉하죠. 오버사이즈로. 그러니까 남자도 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보이프렌드 핏 느낌의 니트들이 이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오리지널 콘텐츠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애교니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기 요즘 상당히 트렌디한 작가님이죠. 애교니트 작가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고요. 도안은 없어요. 인터뷰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단추 특집 기사도 있고요.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쭉 굉장히 알차게 콘텐츠가 들어가 있어요. 일본 모사다마에서 있었던 기사들 번역본도 쭉 있고 이렇게 한국어판으로 특집 기사들도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쵸?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굉장히 편하게 읽힐 수 있는 뜨개 잡지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광고 지면도 우리나라 실가게들 광고 지면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고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가장 큰 특집인 젠더리스 니트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온대요. 근데 이제 입어서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는 키가 크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여자 사이즈로 입을 때 좀 짧게 뜨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장을 조절해라 라는 코멘트가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12개인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모델이 번갈아 가면서 있고 또 모델 연령도 다양해서 입었을 때 그런 피팅감을 좀 더 자세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옷이더라도 좀 다른 체형의 사람들이 입으면 또 핏을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기를 찾아보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모델들이 입었다는 게 조금 도움이 더 많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꽈배기도 있고 텍스처, 브리오시 스티치였던 것 같아요. 브리오시 스티치로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오, 이거 예쁘다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오, 예쁘다. 컬러도 예쁘고 요거 한번 봐볼까 했는데 얘는 코바늘이더라고요. 코바늘이에요, 여러분. 느낌 오세요? 전혀 그냥 대바늘 같죠? 굉장히 이게 편물도 좀 유연성이 있는 것 같고 코바늘은 의류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드랍되는 느낌이 그렇게 저의 기존 생각과 다르게 조금 유연한 조직으로 보이고 그쵸? 여기 입었을 때 무게는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어가지고 이걸 떠볼까 했는데 코바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른 거 하고 넘어갔었어요. 저는 대바늘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대바느 의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런 것도 막 이 실에 합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무늬를 준 것 같아요. 근데 또 시선을 사로잡은 건 요 풀오버였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결성 있는 디자인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꽈배기가 연결된다든지 뭐 요크 같은 경우도 요크를 늘림하면서 탑다운일 때 요크 늘림을 하면서 이 무늬가 연결되면서 좀 점진적으로 커지는 느낌? 약간 그런 연결성 있는 디자인들을 좋아하는데 얘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꽈배기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 리빙까지 연결이 돼요. 너무나 취죠. 그래서 누구야 작가님 누구야 했는데 바람공방 작가님이시고요. 이 원작 실은 실크랑 실크 모헤어를 합사를 해서 뜬 편물이더라고요. 약간 차르르한 맛이 조금 느껴지죠. 광택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분이 입으나 남성분이 입으나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일단 찜콩을 해서 스와치를 조금 떠봤습니다. 3가지 미니 스와치를 떠봤는데요. 일단은 게이지를 찾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먼저 이 편물의 맛을 좀 정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정하고 게이지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다른 느낌의 실들로 미니 스와치를 먼저 떠봤고요. 뜬 순서대로 한다면 얘를 먼저 뜨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떠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물과 버지니아얀 실크 모헤어를 합사해서 3.5mm 바늘로 떴고요. 원작 게이지는 이게 제일 맞아요. 이게 제일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너무 두툼한가? 너무 좀 촘촘해가지고 무늬가 좀 뭉그러지는 느낌인가 싶더라고요. 실이 조금 도톰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뜬 스와치가 요거예요. 얘도 버지니아의 안에 실크 모헤어랑 그리고 근데 이제 합사하는 실이 KPC 안에 글렌콜 포플라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디자인한 봄비뇽의 원작 실이기도 합니다. 요 조합이. 그래서 그걸로 봄비뇽도 3mm로 떴었어서 저는 3mm로 한번 내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의 취향이 참 신기하죠?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성금 정도와 무늬의 이 도드라짐? 텍스처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이 얘가 제일 마음에 들기는 한데 게이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게이지는 안 맞는다고 해야죠. 이 원작 게이지가 25.5코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거가 한 23코 정도 되고요. 요게 25코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게이지는 봤을 때 얘로 떠야 되는데 편물의 느낌이 얘가 더 색깔을 떠나서 성금의 정도, 무늬가 더 눈에 도드라지는 정도가 얘가 더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3.5로 뜨면은 게이지가 비슷해질까? 23코에서 25코를 바늘 하나 줄인다고 맞을 것 같진 않아요. 뭐야. 답정너야 뭐야. 뭐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일단 저는 이 편물의 느낌을 정하고 싶어가지고 뜬 거였으니까 마침 집에 아사테사가 있어서 아사테사로 또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사테사는 제가 주로 3mm를 사용을 하거든요. 3mm를 사용을 해봤는데 얘는 확실히 좀 성글고 납작하고 여름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는 느낌이더라고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 텍스처? 무늬가 잘 보이는 느낌은 아니어서 얘는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뜬다면 이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 무늬가 더 잘 보이는 건 이 조합이고 하지만 게이지가 맞는 건 이 조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원작처럼 원작은 핑거링과 모헤어를 합사해서 3.5mm 바늘로 떠요. 그러니까 그 원작의 느낌이 사는 거는 확실히 모헤어를 조합했을 때 느낌이 더 산다. 이 정도고요. 원작에서의 그 실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원작에서는 실크 실, 하세가와 긴가 3. 그러니까 처음 보는 실이에요. 그래서 레블리에서 실 정보를 검색을 했더니 얘는 라이트 핑거링, 긴가 3는 라이트 핑거링으로 나오고 이 세이카 403은 실크 모헤어로 나오더라고요. 또 이 긴가 3는 100% 실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막 엄청 뭐랄까 도톰한 느낌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찰랑이는 상당히 유연한 조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원작은. 사진이 더 있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 드레이핑?
되는 정도가 약간 유연한 느낌으로 가벼울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고 처음 보는 실이어가지고 검색을 해서 봤는데 또 콘에 감겨 있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거는 또 그런 실 종류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사 스와치를 조합을 한 게 핑거링이랑 모헤어 조합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스와치를 떠봤던 거고요. 자세한 정보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다 넣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블리에서 좋은 점은 처음 보는 실일 경우에 뭐 길이 정보나 뭐 굵기 정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판매처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을 팔고 있는 온라인 샵들의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색깔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로 봐가지고 그 실로 뜬 분들 작품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색깔 확인도 가서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온라인 샵들의 사진을 그래도 또 정성 들여서 찍어놓은 사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실들 색감을 볼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나와 있는 색이 여기선 안 나와 있는데 요 탈실타레나 모사다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도안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요렇게 검은색 요 부분부터가 여기부터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있는 부분 여기부터가 도안인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살짝만 바로 나왔네.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 부분에 이렇게 실 정보가 있어요. 이게 실제 실 굵기일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는 모르겠고 여기 부분의 사진이 실제 실 굵기라고 저는 그냥 추측을 합니다. 실제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자세히 이렇게 보라고 해놓은 걸 수도 있고 다른 도안들도 실제 실 느낌을 참고하라고 이렇게 놔두는 것 같아요. 실 색상을 긴 가스리는 잿빛 녹색, 그리고 세이카는 연한 올리브 그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색 번호가 도안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색감을 확인을 해봤더니 약간 세이지 그린? 연한 풀색까지는 아니고 연두색도 아니고 녹색에서 많이 이제 채도를 빼가지고 연하게 만든 초록색이더라고요. 스와치들을 떠봤고요. 제가 이제 돌번 슬리브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심뜨개 하나가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심뜨개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사심뜨개를 뜰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얘도 굉장히 다 무늬로 꽉 차 있고 그래서 녹록하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뜬다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들 예쁜 것도 많아요. 이렇게 12가지의 젠더리스 디자인이 실려 있습니다. 다 예뻐요, 진짜. 누가 입어도, 남녀 누가 입어도, 또 연령에 관계없이 예쁜 그런 기본 느낌의 너무 튀지 않는 기본, 베이직한 느낌의 디자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또 굉장히 재밌는 기사들이 많아요. 미치오님 요거는 털실타레 시리즈, 그러니까 모사다마 시리즈예요. 4사이즈 니팅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사이즈가 일본 도안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특집 기사로 내고 계시고 이번에는 바지예요. 이런 식으로 코바늘 디자인도 너무 예쁜 모티브 디자인들도 많고요. 요즘 많이 입죠, 모티브 디자인. 이렇게 예쁘고 힙하고 약간 키치한 느낌? 몽족, 자수 이런 식으로 신기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제 모사다마에서 실려있는 실들 새로운 실들, 할로윈 이야기, 또 꽈배기 겨울 하면 꽈배기잖아요. 가을 겨울 하면 꽈배기 디자인들도 너무 예쁘죠. 트위드 실도 있고 그래서 뜨는 기법 자체로도 신기해 보이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청키한 실로 뜬 것도 있고 저는 이렇게 청키한 것도 눈이 가더라고요. 잘 없는 디자인이니까 청키한 실은. 그리고 우리 나염실이라고 하죠. 그런 나염실로 뜨는 그런 디자인들. 좀 연결성 있게 뜨는 것들. 장갑, 아가일, 단추, 우리나라 판매처. 이거 한국 특집 기사라서 우리나라 판매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여운 단추들, 판매처들도 구경할 수 있고 가을 겨울실 연구라고 해서 이제 모사다마에서 실려 있었던 이런 일본 실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이쁘지 않아요? 색감들이 예쁜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잘 못 봤던 실들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요거는 이제 애교니트 작가님의 인터뷰고요. 애교니트 작가님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 근래에 굉장히 핫한 작가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인터뷰를 봤지만 프루티니팅? 말하려니까 또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팟캐스트 내용에서 프루티니팅이라고 하는 팟캐스트의 썸머 특집으로 애교니트 작가님이 인터뷰한 영상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털실타래에서 우리나라 인터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애교니트 작가님 그 애교라는 거에서도 볼 때도 처음에 봤을 때는 아니 저게 진짜 애교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애교인가? 뭐 덴마크 말로 다른 뜻이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 우리말 애교였고요. 그 작가님의 남편분이 우리나라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한국에 인연이 있다라는 인터뷰들을 제가 그 프루티니팅에서 봤었고 여기서도 봤었고 그런 식으로 작품과 관련된 작품명들도 할아버지가 디건 뭐 부산 스웨터 또 뭐 엄마 탑인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우리나라 말이에요. 제주 스웨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작품명을 붙이시고 그만큼 우리나라와 인연이 있으시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약간 디자인과 연결하려고 하시는 그런 작가님이셔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핫한 작가님이셔서 제가 봤던 팟캐스트 영상도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근데 자막은 없어가지고 영어 저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몇 마디씩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서 그냥 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가을 소품에서 국내 작가님들 작품들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어쭈구리 작가님의 이런 귀여운 양말, 이 나만 없어 고양이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나만 없어 고양이 양말 너무 실린 거 보고서 우와 어쭈구리 작가님이다 이러면서 막 반갑다 이러면서 봤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여기서 제목을 얀 카탈로그라고 했는데 앞에 나왔었던 그 가을 겨울실 탐구라고 있었던 거에 한국어판으로 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런 가을 겨울실들 국내 판매처들의 가을 겨울 실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디건 시리즈가 또 나와요. 가을 하면 또 가디건이잖아요. 가디건 입기 좋은 가디건 디자인들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대작이네요. 네, 시다이토미 작가님,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도안 무늬집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뭐 일본 제목이 기억 안 나요. 일본 꾸띠르? 뭐 모르겠네요. 여튼 그런 대반을 굉장히 화려한 꼬아뜨기 뭐 비우기 무늬, 바늘 비우기 무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반의 무늬집을 내신 작가님인데 시다 히토미 작가님이고 그 책 중에 이런 디자인을 변형을 해봤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고 뒤에 도안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오카모토 게이코 작가님의 작품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꽈배기랑 배색무늬랑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오, 보통 손땀이 수공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대작이라 일단 그냥 위시리스트에 킵해놓는 정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위시리스트를 굉장히 꽉꽉 채워주는 털실타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가 만든 털실타래 속 작품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국어판 오리지널 콘텐츠예요. 익숙한 아이디들도 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털실타래 작품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막 난이도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들여야 되는 이런 작품들 대단하죠. 그래서 나도 이제 뜬다면 여기에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생기는 코너죠. 저는 이제 보통 보사다마나 털실타래를 받으면 뒷부분을 항상 먼저 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책에 실려있는 도안이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이런 디자인들이 실려있구나 하고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53, 53개
작품이 이번 호에서는 실려 있었고요. 대바늘과 코바늘의 작품 수 비율이 한 8대2 정도, 크게 대략 8대2 정도 되고 의류와 소품의 비율도 한 8대2 정도 되더라. 그런 거를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써놨었거든요. 여러 가지 작품을 한 권에 만날 수 있습니다. 도안은 이 책의 반 정도가 되죠. 아까 제가 이렇게 표시 있는 게 도안이라고 했었죠. 책의 반 정도가 도안인데 이 도안이 53점 정도가 여기 다 수록이 되는 겁니다. 일본 도안은 도식화 도안이에요. 그래서 차트가 물론 들어가기도 하지만 서술은 거의 없고 이제 도식화 도안이라서 뭐 몇 단에 한 코씩 몇 번 줄여라. 그런 걸 숫자로 뭐 2, 1, 3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옷의 편물의 생김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 부분에서는 얼만큼 줄이고 이 부분에서는 얼만큼 줄이고 여기서는 경사뜨기를 어떻게 하고 여기서는 고무뜨기를 몇 코로 들어가서 뭐 몇 코 줄여가지고 올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도식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도식화 도안을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옷을 처음 뜨시는 분들은 그 도식화 도안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그냥 이걸로나 뜨개를 시작할 거야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비추하고 어느 정도 도식화 도안을 보실 수 있고 내가 그걸 보면서 따라서 뜨실 수 있는 분들께는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보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또 열심히 뜨개 하고 와가지고 이야기거리 잔뜩 만들어서 다음 영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오늘도 뜨개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